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효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효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작에 앞서서 중국 관련된 부양책 이슈와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중국의 경제 공작회를 앞두고서 중앙정치국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완화된 통화 정책과 부양 의지를 함께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상 대비 또 직전 대비 새로운 내용까지 함께 등장했는데 이번 부양책 관련 내용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월요일 날 이번 주에 세 가지 변수를 말씀드리면서 만기라든지 중국 이슈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중국 이슈가 생각보다 저는 회의 이후에 뭔가 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회의 이전에 강력한 재정 부양 의지와 그다음에 금융 부양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양대 부양을 모두 하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가 국내 시장의 PB 0.2배까지 빠져있던 종목군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그 희망을 깨서 아쉽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뉴스는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부양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우리의 중간재를 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들 종목은 아마 제한적인 반등은 이어질 텐데 그 제한적 반등의 기간이나 크기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반등까지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장의 반등 속에 저희 원포인트 레슨은 어떤 주제에 초점 맞춰볼까요? 오늘의 주제 함께 열어보시죠. 저는 오늘 전일에 이어서 이 조정 시 저희가 봐야 하는 업종 함께 보고 싶은데요. 조정 시에 방어주는 배당을 늘리는 업종이 아닌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네, 자 이번 만기를 결국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하락의 극점에 왔다면 종목들을 사야 될 텐데 제가 지금 고르는 포인트 어제는 이제 이익이 변하지 않을 조선업종을 말씀드린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배당입니다. 배당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배당이 변하지 않는다기보단 배당의 증가와 증가 의지가 변하지 않아서 하락한 주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자라는 게 오늘의 결론일 텐데요. 자, 일단 지수의 추가 하락이 정말 제한적일까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적 근거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결국은 지수의 추가 하락이 제한된다면 종목들의 하락도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얘기인데 배당주가 정말로 이럴 때 강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배당을 늘리는 대부분 다 조정받았으니까 조정받았음에도 시가가 떨어졌음에도 배당을 늘리는 그런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가 결국은 답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의문점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배당주든 어제 이야기했던 다양한 업종이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일단 이 전제일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저점이 맞는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지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네. 자, 일단 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역사적 근거를 봤을 때 지금 아까 삼성전자의 그 밸류에이션 콜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지금은 밸류에이션 콜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무엇? 시스템 붕괴가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시스템 붕괴가 오는 것은 그게 정치적 위험에서 오든 외부 변수에서 오든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최대 위기 때 PB 한 0.6배까지 빠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의 정점이라고 하더라도 PB 한 0.8배 정도가 저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역사적인 근거를 살펴봤을 때 정말 최악의 시스템 붕괴 우려가 아니라면 지금이 저점은 맞습니다. 물론 어제가 저점이었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올 한 해 우리 증시는 도대체 뭘 했을까라는 회의감이 드는 그래서 분기별로 상반기에 조금 오르는 하다가 그쵸. 그것도 오른 것도 오름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승은 아니죠. 물론 알테오젠이나 일부 종목의 급등은 있었습니다만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도 보합 2분기도 오르긴 했지만 그쵸. 큰 폭의 보합은 상승은 아니었고요. 3분기 7% 하락, 4분기 6% 하락. 그러면 우린 도대체 뭘 했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2024년 이익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산도 늘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한 2015년부터 한 10년 상간으로 봤을 때 다시 우리가 밸류에이션 콜을 외칠 수 있는 그 레벨로 와 있다. 물론 정확한 저점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그 정도의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럼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단순 낙폭과 대주도 물론 트레이딩의 기회가 있겠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이익의 변화가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는 조선업종이라든지 그 외에 뭐 비슷한 업종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배당을 일정하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다 동일하게 지수도 관련 조정을 받았다면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익은 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의문점 함께 열어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배당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의 수익률이 떨어질 때 오히려 배당 매력은 더 증가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논리인 건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 배당 매력이 올라가니까 네. 시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가 하락에 배당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고배당주들이 지수 방어적인가? 방어적입니다. 네. 실제로 방어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그 자료를 살펴보시면 2016년, 17년 넘어가는 구간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때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번 똑같이 전개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쵸.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는 거예요. 자,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면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짙은 파란색 차트는 배당 스타일의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네? 그러면 전혀 매력이 없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 여기서 회색 차트는 분명히 뭔가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색 차트는 뭐냐? 이익 변동성이 큰 반도체와 IT 하드웨어를 빼고 실제로 배당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만 넣어봤더니 실제로 지수 대비해서 플러스 수익률이 나는 굉장히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위기가 끝났다? 이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기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더 이어진다라는 국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여기서 버텨낼 수 있는 연기금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투신권도 살 수밖에 없는 일부 종목군들을 좀 골라본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배당 종목군들이 좀 더 견조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근거라는 거죠. 너무 방어적인 전략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지수가 뭐 연말 간다고 해서 1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면 아닌 걸 고려해 본다면 저는 뭐 배당주들의 낙폭과대가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뭐 KT를 포함한 주요 금융주들을 포함한 이런 고배당주는 여전히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을 포함해서 제자리까지만 돌아가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점 열어보면서 그래서 현 구간에서 우리가 뭘 사야 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조선주를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는 이야기는 조선에 더해서 배당 관련 매력 있는 종목까지 매수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주는 이익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실제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력이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이 주가가 빠졌는데 이익이 변화가 없으면 배당이 변화가 없으면 그만큼 매력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 2레벨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정치적인 리스크야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번 주에 정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그러면 수급 만기도 이번 주가 끝이고 정치적인 변수도 어찌 보면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익은 변하지 않고 배당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이라면 자연스럽게 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떤 업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투자증권의 자료에서 배당과 이익으로 3포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이익도 늘면서 배당도 같이 느는 그런 업종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가장 최선호가 화장품, 의류, 은행, 증권이라고 했는데 화장품은 제가 보기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고 왜냐하면 있잖아요. 화장품은 제가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10월 달부터 수출 지표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이 대거 급등하고 있는데 그쵸. 그건 뭐 결과 봐야 되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10월 달부터 꺾인 지표가
다실리얼에 급격하게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저는 화장품, 의류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의류 중에서는 뭐 그나마 봐야 일부 종목, 영업무역 정도 뭐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은행이나 뭐 증권 이쪽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차선 업종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이익은 늘어나면서 배당 메리트가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입니다. 11월 달 지표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주가는 꽤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저는 메리트를 좀 느끼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간다면 뭐 물론 낙폭과대조도 충분히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길게 보는 차원에서 혹은 가격 회복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이익이 변하지 않았거나 배당을 늘리는데 주가가 빠져서 시가 배당 기준 매력이 늘어난 종목군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업종은 지금 은행, 증권,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은행과 증권, 자동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수급상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역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고 개인 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담았던 그런 섹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담기 조금 그래도 손이 안 간다라고 하는 분들께 좀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왜 사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네. 연기금이 지난 11월 달부터 지금 한 3조 원 가량을 사고 있거든요. 이들은 왜 살까?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살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일시적으로 담았다가 반등하는 구간에 재차 다 매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고 있는 국면의 이해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뭐 정부 당국의 압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저께 확인해 보셨잖아요.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이 어떻게 사고 있는지. 거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동시효과라든지 아니면 내려가는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체결되도록 놔두는 겁니다. 지금은 호가를 끌어올리면서 업틱으로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지 않고 충분하게 매력도가 발생한 종목을 밑에서 사고 있고, 결국 여기에 베팅하는 건 지수가 일정 부분 회복하리라는 기대로 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이딴 거 사는 게 분명히 단기적인 수익률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전혀 펀더멘탈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테마 성격의 종목군들은 정말 짧은 매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뭐 조선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최소한 뭐 한 두어 달 정도의 상간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남은 한 가지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배당락이 개별 종목으로 다 다르게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배당락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일시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지금 당장 다가올 일은 아니니까 지금은 가격 회복 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변화가 없을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희는 어떠한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의 결론 함께 열어보시죠. 그래서 지수 저점 근접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정확한 저점은 뭐 아무도 몰라요. 이건 뭐 자리 깔아놔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우리가 레벨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거의 저점 근접했을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배당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그 혹시 윤석열 정부의 그립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고배당 주고 배당을 늘리는 이런 주주환원 정책이 없어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정부로 바뀌든 주주환원 정책과 밸류업 정책은 저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급격하게 주가가 빠진 종목이라면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 종목이 좋았을 때 하나도 안 사다가 주가 빠지면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라고 봐서, 금융자동차 등 배당 여력이 충분히 있는, 또 배당을 늘릴 여력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전체 인백주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시장의 상승과 반등 시에 저희는 조선화에 이어서 오늘 금융과 자동차, 배당 여력이 충분한 종목 함께 담아보자라고 결론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일 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